이번 주에 시사 이슈들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이죠. 시사 기상도 민동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에 칠성 클래스 들으셨습니까? 네. 그 두 분이 정말 요새 말로 찐으로 흥분하고 다투시더라고요. 방송에서 정말로 싸우시는 걸 느꼈고요. 박범계 의원이 스튜디오 밖으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박차고 나오시는 줄. 박차고 나오는 줄 근데 알았어요. 사실은 국감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견 대립할 때 이 정도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이 정도면 네. 국정감사장에서는 아마 몇 배는 더 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 그 치열한 현장을 좀 보셨어요. 그나저나 이번 주 우리가 미리 체크해야 될 시사 스케줄들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부터 볼까요? 오늘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거든요. 네. 방금 앞 스튜디오에서 두 의원께서 굉장히 격론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서울 남부지검이 이 사건을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남부지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부지검에 대한 국감이 오늘 있는 거죠? 오늘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네. 예, 맞아요. 그런가 하면 학교에도 오늘부터 큰 변화가 있죠? 오늘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3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2 이하로 이 인원 제한, 등교 인원 제한이 대폭 완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 학교 상당수는 자체적으로 정한 과대학교 과밀 학급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전교생 매일 등교 방침을 세운 상태거든요.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등교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2학년에서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주 2일에서 4일 등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요일로 넘어가 보죠. 내일은 감사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가 빠르면 오늘 오후 그리고 늦어도 내일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그 감사 보고서의 핵심 평가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노후화된 월성원전 1호기가 아직 경제성이 있는지, 그리고 경제성 평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조기 폐쇄를 유도하기 위한 압력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인데 네. 이번 주 저희 원픽 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중요합니다. 화요일 한번 보죠. 서울 고법하고 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화요일 국감. 네네. 예. 근데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왜 허가했느냐? 그리고 그 웰컴 투 비디오 운영했던 손정우 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정우 사건도 중요한 이슈군요. 그 강영수 수석 부장판사가 국감장에 나오거든요. 네. 바로 이 강영수 판사가 불허 결정을 내린 당사자입니다. 그래요. 네. 화요일에 일정 체크해봤고 수요일로 한번 가보죠. 수요일에 부산국제영화제 열리지 않아요? 개막식이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규모가 크게 축소된 채로 개최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개막작은요. 7명의 홍콩 감독이 함께한 옴니버스 영화를 개막작으로 내세웠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현장 매표 같은 경우는 진행하지 않고요. 좌석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씁쓸해요. 사실 코로나 굉장히 때문에. 큰 국제 영화제인데 그리고 모여서 같이 영화 보고 같이 뒤풀이하고 그렇죠. 이런 게 재미인데. 그런 풍경을 이번에는 좀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수요일에 살펴봐야 될 일정 또 있습니까? 서울 서초구 쪽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서초구가 재산세 감경안을 강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9억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 최대 63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환급해 주겠다. 이런 조례 개정안을 지난 9월에 의결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서울시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안을 수요일에 공포 강행할 것임을 시사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내게 되거든요. 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도 큰 이슈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되겠네요. 목요일로 가보죠. 미국에서 중요한 일정이 목요일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후보의 TV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테네시주 벨몬트대에서 열리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앞서서 수요일에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에서 바이든 후보 지원 유세를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의 현장 지원 유세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좀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뒤지지 않아요? 많이 뒤지고 있죠. 그래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또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굳히기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TV 토론도 상당한 격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차 TV 토론한 다음에 코로나에 트럼프 대통령 걸리는 바람에 멈췄죠. TV 토론 두 번째가 열리는 날 목요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판도 하나 있잖아요.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재판이 목요일에 열리는데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예,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재판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목요일에 뭐 살펴봐야 될 거 더 있습니까?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거든요. 예. 라임 사건의 윤석열 검찰총장 개입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요. 윤 총장의 부인 장모 의혹 그리고 중앙지검장 시절 때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금요일 스케줄은 없어요? 금요일 스케줄은 아직 잡힌 게 없고요. 특별한 게 금요일은 없고. 그렇습니다. 원픽 고른다면 아까 뭐라고 하셨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향방과 맞닿아 있는 감사원 감사 결과인데요. 예. 만약에 조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근데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 이게 정치권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조기 폐쇄는 적절했다. 그런데 경제성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 이 정도 선에서 접점을 찾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시사기상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민동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